어린이 해열제 세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브로펜으로 해열제는 두 가지 성분이 있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뭘 먼저 먹어야 하고, 교차 복용이란 거는 뭐고, 동시에 먹이면 안 되는지 이렇게 하나씩 짚어볼게요. 해열제 종류는 말씀드린 대로 타이레놀로 유명한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부르펜으로 유명한 이부브로펜, 부르펜을 개량한 덱시브브로펜이라고 있습니다. 타이레놀의 포거 한 포씩 포장된 건 챔프가 유명하고요. 부르펜은 이 옛날 꼬마아기 그림은 아마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맥시브 퀴즈가 이렇게 있고, 이 외에 나머지 시럽들은 다 같은 성분이에요. 광동에서 나온 네린다 시럽은 아세트아미노펜, 대원제약에서 나온 콜데온 키즈 이부펜 시럽은 이부브로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 나면 뭐부터 먹여야 하나에 대한 답은 이건 저만의 대답이에요. 사실 저라면은 맥시브 키즈 요 제품을 먹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효과 자체는 가장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부작용은 서로 간에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회사 제품들도 덱시브브로펜 시럽으로 허가받은 사례는 있지만은 초반에 출시했다가 많이 철수를 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요 한미약품의 맥시브 키즈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느냐? 요거는 우선은 이거 2살 아니다. 참.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브로펜의 해열, 진통 효과에 대해서는 제법 임상시험이 이루어졌어요. 여러 나라, 여러 사이트에서 진행이 됐고, 그거를 좀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니, 이부브로펜이 조금 더 낫다는 결론이 났는데, 사실 이건 아직까지 전문가마다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좀 공신력 있는 저널에 보기 좋게 정리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목표로서 이제 체온 감소의 측면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0.38 표준 편차 큰 차이가 없어요. 이부브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의 해열 효과 차이는 크게 없고 Serious Adverse Event, 그러니까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한 비율도 큰 차이가 없어요. 조금 더 부작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부브로펜은 신장 그리고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신장에 대한 부작용은 큰 차이가 없고 위장관 출혈에 관해서는 살짝 더 아세트아미노펜 대비해서 높은 거를 볼 수 있으나 근거 자료가 미약하고 그게 중대한 부작용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도 동일해요. 이부브로펜이 아세트아미노펜보다 간독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심각한 부작용하고는 큰 연관이 없다. 따라서 약간의 위장장애나 약간의 간에 문제가 살짝은 생길 수는 있는데 그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차이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부브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을 비교했을 때 안전성은 유사하나 효과는 이부브로펜이 살짝 더 좋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덱시브브로펜을 얘기했었죠? 이부브로펜이 아니라 이게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 요거까지 굳이 얘기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사실 우선 덱시브브로펜이라는 것은 이부브로펜에서 약간 약효가 없는 부분을 빼낸 거라 보시면 돼요. 이부브로펜은 한 가지 단일 성분이 아니라 S 형태, R 형태가 반반 섞여 있어요. SR이 뭐냐? 이게 화합물 분자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죠? 요걸 중심으로 요 다리가 앞으로 나왔냐 뒤로 나왔냐 요거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 형태만이 효과가 있어요. 그게 S 형태였고 그거에 덱시브브로펜이라 명명을 하고 개량 신약을 낸 거죠. 요 알폼은 부작용만 유발하니까 쏙 뺐습니다. 그래서 덱시브브로펜이 부작용을 뺀 부작용을 빼고 효과적인 성분만 남겼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예전에는 요거를 분리하는 기술이 없었을 뿐더러
조금 복잡해지는데 이 효과가 없다고 있는 R 형태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덱시브가 이브프로펜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브프로펜이 아세타미노펜보다 효과는 좋고 부작용 차이는 뭐 없고 덱시브프로펜은 이브프로펜보다 안전성이 조금 더 우수하다. 따라서 덱시브프로펜은 이브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보다 먼저 쓰는 게 좋겠다 하는 억지 3단 논법이 완성됩니다. 약간 억지예요. 네. 요거 좀 재밌어요. 이걸 굳이 가져온 이유는 아마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한 건데, 어린이 해열제를 먹고 체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성분별로 비교한 자료죠. 보시면은 녹색의 아세트아미노펜, 위에 있죠. 그리고 덱시브프로펜과 이브프로펜은 아래쪽에 있어요. 둘 다 3시간 정도 최고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료 자체는 조금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임상시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어플에다가 입력을 한 자료예요. 따라서 공식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저널 자체도 사이언티픽 리포트라고 네이처 계열사인데 요 저널 수준은 SCI급은 맞기는 한데 석사 졸업보단 조금 더 수준 있고 박사 논문으로는 좀 부족한 뭐 그런 급의 레벨이라 보시면 돼요. 국내 연구진이고요. 아무튼 요것만 봐도 대충 감이 오죠. 해열 효과가 조금 더 좋구나. 아하. 자, 이렇게 덱시브가 조금 더 좋다는 건 알게 됐는데 덱시브를 쓰세요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때 팁을 드릴 뿐이죠. 자, 첫 번째로 계속 언급했었죠. 효과는 조금 더 낮고 부작용은 낮은 덱시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는 기적의 3단 논리였죠. 문제는 새 성분을 아싸리 애초에 수백 명한테 먹여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뭐가 뭐가 부작용이 효과가 좋은지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임상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부가적 효과도 또 있어요. 우선 아세트아미노펜은 염증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부두펜 계열만 억제를 해요. 따라서 인후염이 있다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그래프에서도 살짝 느낌은 있었는데 부두펜 계열이 아세트아미노펜 대비해서 조금 더 효과가 길게 갑니다. 따라서 밤에 열이 올라갔고 아기가 울 수 있으니 저녁에 먹여놓으면 좀 더 이 부두펜 계 효과적이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덱시브프로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 다 철수를 하고 한미약품의 맥시브키즈만 남았어요. 요거는 향은 포도향인데 아기가 포도향을 싫어한다면은 난처하겠죠. 대번제약의 큐어펜 시럽이라고 처방되는 약이 있기는 한데 이게 단가가 안 맞는지 최근에 생산에 중단 허가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원부원이 되는데 덱시브프로펜이나 성분 자체는 신뢰도가 약간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이게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허가받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 유럽이나 일본, 어지간한 국가에서는 다 씁니다. 왜 미국에서는 안 쓰이냐 물으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은 타이레놀과 에드빌, 모트린은 이부브루펜입니다. 에드빌도 이부브루펜이고요. 세 가지 제품이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덱시브프로펜이 수많은 대규모 임상 시험을 미국 내에서 진행을 해서 통과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렴한 해열제 성분의 약을 파일에 얼마나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굳이 아무 회사도 허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발 자체도 국내 개발이 아니라 유럽, 오스트리아인가에서 개발된 인정받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이부브로펜 대비 우선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국내 허가사항으로는 이부브로펜은 12개월, 덱시브프로펜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식약처는 판단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교차 복용. 요것도 이슈죠. 사실은 이거 좀 논란이랄까? 의견 차이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차 복용의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권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보시면은 블로그나 이런 데서 되게 교차 복용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이게 어떤 숨은 얘기가 있냐? 자, 왜 가이드라인이 없냐면은 우선 교차 복용했을 때 해열 효과가 우수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약을 더 먹으니까요. 근데 한 개 먹나 두 개 먹나 애가 불편해하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해열제를 쓰는 이유는 열을 낮추는 거가 맞기는 한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아이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노는 겁니다. 열이 덜 떨어진다 하더라도 애가 잘 먹고 잘 싸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교차 복용을 해서 임상시험 대규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임상시험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따라서 해열제는 열을 내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불편감 해소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 먹나 두 개 먹나 큰 차이가 없어서 우선은 하나 먹고 지켜보는 거를 권장하죠.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네. 자, 근데 뭐 교차 복용이 필요할 때가 있죠. 실제로 병원에서도 그렇게 안 나는 경우가 많고요. 약국 가서도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최소한 뭘 지켜야 하느냐? 자,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3시간. 아, 이게 무슨 말이냐? 교차 복용,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과 브루펜결 두 가지를 교차한다는 의미겠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뭘 먹든지 상관없고요. 3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3시간 간격은 다음 약 3시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약을 먹였는데 3시간 뒤에도 열이 안 떨어지고 아기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먹이라는 것이죠. 이 3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선 교차 복용의 우려는 과용량입니다. 예, 필요 이상의 약을 먹는 것을 피하는 거죠. 부작용이 클 것 같지는 않지만 우선은 밥을 먹고 먹나 공복에 먹나에 따라 흡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밥을 먹으면 음식물하고 섞이니까 흡수가 조금 느려지겠죠. 브루펜은 1시간 반, 아세트아미노펜은 1시간 조금 넘으면 흡수가 되고 공복은 그냥 1시간 이내에 다 흡수가 돼요. 예. 정확히는 다 흡수가 아니라 최대 농도에 도달해 피 속에서. 근데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뒤를 확인하라는 이유는 피 속은 최대 농도에 도달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약성분이 조직에 침투하는 데까지는 대략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특히 해열제를 먹었을 때 최대 효과를 보는 시간은 대략 3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뒤에도 안 떨어진다는 것은 이 약의 최대 효과를 보더라도 부족한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해열제를 먹여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약을 먹이고 1시간 뒤에 애가 상태가 열이 안 떨어지는 애 갖고 약을 또 먹이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만약에 3시간 뒤에는 떨어질 아이였는데 엄마 아빠의 오판으로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해열제를 먹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시간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2개 다 섞어 먹이면 안 되냐? 동시 복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병용 큐라고 할까요? 예. 자, 2개를 동시에 먹이면 안 되냐? 요거에 대한 답은 제가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예. 장점은 있기는 해요. 근데 단점이 더 많습니다. 이게 우선 시너지 정의가 좀 애매하네요. 1개 먹는 것보다 2개 먹는 게 열을 내리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강해요. 그리고 제 생각 경험적으로나 이제 학술적으로 봤을 때도 부작용도 그렇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좀 안 하는 게 좋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해열제 하나만 먹어도 아이의 불편감 해소 측면에서는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동시 복용 자체는 흔히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어요. 임상 시험도 없어요. 2가지가 섞인 약으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버퍼린 레일이라고 아마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것 같은데 이게 들어온 적은 있는데 이것도 안전성 이슈였는지 되게 용량이 낮게 설정돼서 왔습니다. 어른들 약도 하물며 이런데 애기들한테 굳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질병의 마스킹 우려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해열 효과는 확실히 강해요. 근데 과한 해열, 이 효과로 우리가 단순 감기일 수도 있지만 열이 나는 거는 뭔가 감염성 질환이라는 것이고 병원에 긴급으로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뭐 폐혈증이나 뇌수막염 요런 것들을 만약에 타이레놀을 한번 먹었을 때는 열이 너무 안 떨어져 병원 가봐야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두 개 같이 먹여서 계속 열이 떨어지네? 괜찮아 이 놓칠 수가 있는 거죠. 해열제는 치료약이 아니라 이제 아기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한 발열 질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동시에 두 가지를 먹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자, 첫 번째 해열제, 제가 권장드리는 1차 해열제는 렉시브 키즈.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차 복용의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최소한 3시간은 잡자. 그리고 아무리 아기가 아프더라도 두 가지 해열제를 동시에 먹이는 것은 썩 권장하지 않습니다. 요 내용들은 의학적으로 이렇게 딱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임상적인 문헌들을 제가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최고는 병원 가는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